안녕하세요. 이샴입니다.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캐주얼 캐릭터의 얼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나머지 부분인 인체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초심자분들과 입문자분들은 인체를 공부하실 때 근육이나 해부학과 같은 인체의 디테일한 요소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인체의 큰 틀인 전체적인 인체 비율부터 먼저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저희는 실제 인체를 가지고 데포르메하는 영역을 가지게 될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리는 그림이 바로 캐주얼 일러스트이기 때문이에요. 캐주얼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폼, 데포르메가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데포르메된 인체의 비율을 알아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 데포르메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저희 데포르메란 변형과 축소, 왜곡 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줄여서 디폼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 디폼이 많이 들어가게 될수록 생략하는 부분이랑 왜곡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SD 캐릭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전 강의였었던 얼굴 그리는 법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포르메가 들어갔었던 것들이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데포르메는 사람마다 적용하는 범위나 적용하는 부위가 각자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체가 존재를 하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제 그림체를 기준으로 이 친구를 한번 데포르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실제 인체를 한번 그려와 본 건데요. 실제 인물에 좀 더 근접하게 그린 자료입니다. 인체 비율이나 해부학의 대가인 앤드류 루미스님의 책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인체의 비율을 해둔 건데요. 저희 먼저 실제 인체를 알아본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캐주얼 캐릭터에서 적용이 되는가를 알아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실제 인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팔등신으로 잡을 때가 많아요. 이래야 비율이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팔등신의 중심에 여기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 네 칸째 오는 이 부분에 인체의 중심이 오게 되면서 이걸 기점으로 윗부분의 길이와 아랫부분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등신 같은 경우에는 요거 얼굴을 기점으로 몇 등신이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키에서 얼굴이 8개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가 8등신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비율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여기 한 지점에서 얼굴 턱뼈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지점에는 가슴의 중앙 부분이 오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보통 갈비뼈가 끝나게 되고요. 약간 한 칸 정도 더 내려갔을 때 배꼽의 위치가 오게 돼요.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이 인체 라인 중에 가장 움푹하게 파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허리라고 하겠죠. 이 허리의 살짝 밑부분에 배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는 부분에 이제 인체의 중간, 이 중심 부분이 오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살짝 복잡하긴 하지만 밑에 부분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요거를 두 개로 한번 잡아보면은 요 윗부분이 이제 허벅지가 오게 되고 여기 중간 부분이 무릎 그리고 아랫부분이 종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실제 인체의 비율을 알아보았는데요. 뭔가 이걸 하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시죠? 실제 캐릭터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캐주얼 일러스트에서는 살짝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캐주얼 일러스트 캐릭터의 비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적으로 여기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종이나 클립 스튜디오나 포토샵 등과 같이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번 켜시고 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캐주얼 일러스트의 비율 때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캐주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에서 6.5 등신으로 많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 등신대를 잡을 때 기점이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바로 머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잡아줘야 될 거는 머리의 크기예요. 그래서 머리의 크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살짝 옆으로 치워놓고 우선적으로 캐릭터의 얼굴을 잡아줍니다. 얼굴 도형화를 지금 강의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살짝만 길쭉한 타원을 잡아놓고 여기서 헤어라인 정도만 나눠두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롤 C 버튼을 누르면은 이 레이어가 복사가 되는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아래쪽으로 옮겨줍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V를 하고 나서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저희가 캐주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6등신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 6등신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6개 정도 복사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캐주얼 캐릭터의 비율이 잡혔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여기서 이제 옆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그어주시거나 초심자분들은 좀 더 쉽게 여기 끝에서부터 Shift 누른 상태로 아래까지 브러쉬를 딱 집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오죠? 여기도 하나 끊어놓고 아까 기억나시나요? 요 4개와 4개 이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가 같아야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 중심 부분을 인체의 중간 지점으로 잡을 건데요. 자, 6개 중에 중심 부분은 당연히 여기 3개와 3개 이 사이 지점이 되겠죠. 이 부분을 한번 선을 그어놓고 여기가 이제 인체의 중심 부분이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한번 막대기를 끄었다면 컨트롤 T를 눌러서 그대로 옆으로 가져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와주면은 인체 중심이 이 정도쯤 되겠구나 라는 게 바로 옆에서 보이겠죠? 옆에 있던 직선을 복사해서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체 쪽에도 하나 다시 갖다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복사를 해놨는데
여기서 위쪽에서 좀 더 수월하게 인체를 그려보기 위해서 이 레이어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립 스튜디오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이어 옵션에 보면은 이펙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레이어 컬러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의 색상 변경이 바로 가능해져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필수가 아니니까 만약에 못 찾으셨다 하더라도 여기 오른쪽 위쪽에 레이어 위에 있는 이 불투명도를 통해서 살짝만 안 보이게 약간 휘어멀건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위쪽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한번 인체를 천천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리면 되지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나뉘게 되겠죠. 첫 번째로 나누는 부분, 이 얼굴이 딱 끊기는 기점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얼굴이 끊기는 지점, 그리고 여기는 여기 저희 허리가 생기는 기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체 위쪽 부분, 이제 가랑이가 오는 부분이겠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정확한 절반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허벅지, 아래쪽이 종아리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허벅지와 종아리의 중간 부분은 무릎이겠죠? 무릎 부분이 오게 되고 약간만 더 튀어나오게 나중에 요 밑에 발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두 번째 부위, 세 번째 부위, 네 번째 부위, 다섯 번째 부위까지 한번 알아봤다, 그죠? 정말 요것만 외워도 진짜 인체 그리는데 반은 이미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기점으로 드로잉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얼굴을 그대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살짝씩 더 다듬어 가면서 그리도록 할 건데 완전한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을 써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한쪽 면을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고 컨트롤 T를 눌러준 다음 여기 왼쪽에 이 좌우 반점, 이 좌와 우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 버전을 눌러주면은 대칭으로 뒤집혀지거든요. 이거를 옮겨서 얼굴에 좌우 반전을 한번 맞춰줍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눈 부분도 짧게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저희 얼굴에 대한 강의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었으니까 약간 빠르게 스킵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체를 배울 때도 귀여운 얼굴을 그려 넣으면 좀 더 재밌어지니까요. 이렇게 볼도 약간 발그스름하게 잡아놓고 귀도 넣어둡시다.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밑부분에 대한 인체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허리가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허리가 생기려면은 이 어깨부터 허리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목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목과 함께 허리 부분까지 그려줍니다. 목 부분 그려주고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약간 이런 식의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역해 같은 경우에는 어깨도 좁고 허리가 훨씬 더 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얇은 몸매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어떻게 따라오셨을까요?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밑에 구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골반을 넓히면서 위쪽 상체 부분과 약간 반대되죠?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약간 속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이렇게 그린 이유 중 하나가 보통 가랭이가 여기까지라면은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나요? 라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골반의 시작 지점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허벅지의 시작 지점도 살짝 더 위쪽에 있어요. 이거는 하이레그 수영복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런 부분도 알아두고 가면 좀 더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가도록 합시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 줄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 무릎 부분까지 한번 선을 이어줘야겠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이 막 흔들릴 때도 있고 어느 지점으로 향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무릎이 굉장히 굵어질 때가 많거든요. 무릎 부분을 타원으로 살짝 잡아놓고 여기로 선이 향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무릎에 도달을 했다면 무릎 부분은 동그란 구체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쪽 다리도 한번 잡아가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인체를 그리는 게 더 쉽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여기 밑에 부분도 동그란 구체로 무릎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 부분 발목까지 한번 이어줘 줄 건데 이 끝부분을 발목 동그라미 잡아놓고 여기 또 위쪽과 마찬가지로 이 무릎 뼈부터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주고 이제 팔 부분이 남았죠. 팔 같은 경우에도 어깨뼈를 먼저 크게 잡아주도록 할 건데 어깨뼈를 잡고 그 다음에 팔꿈치의 위치는 여기 허리가 끝나는 지점 이쪽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이 친구가 좀 귀엽게 허리에 손을 얹고 있는 포즈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팔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골반 부분에서 끝났다가 여기서 손바닥이 이어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손바닥 부분을 먼저 체크해놓고 아직 비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다른 인체 그릴 때도 이렇게 손이나 이런 관절 부위부터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두면 훨씬 더 그림을 그리실 때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팔 부분 한번 이어주고 여기서 팔 종아리 부분도 이어주고 여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잡아가주면은 어때요? 되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팔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이렇게 서로 연결된 이 관절 부위만 선으로 연결해주면은 어떤 자세든 간에 좀 더 수월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 관절 부위는 이제 살짝 지워주고 밑에 있는 발 부분도 마무리해가면서 끄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뭔가 귀여운 캐주얼 캐릭터의 비율이 완성이 됐죠. 여기서 이제 아까 살짝 비율 잡아놨던 이 6개의 이 파란색 레이어를 잠깐 꺼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씩 해부학적인 요소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초심자분들은 여기 이어졌었던 이 선을 그냥 지워준다는 생각으로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워주고 여기도 이어졌었던 부분들 지워주면서 다리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무릎 부분 살짝 튀어나왔다가 안으로 쏙 들어갔다가 발목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캐주얼 캐릭터의 뒷폼을 완성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 인체랑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꽤나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비율의 형태인데 이제 여기서 이걸 잠깐 지우고 얼마나 골반을 넓게 하냐. 가슴 부분을 얼마나 키우냐.
허리를 얼마나 더 깊숙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더 매력적인 인체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이쪽 실제 인체와 가장 크게 비교가 되는 부분을 한 몇 가지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캐주얼 일러스트에 가장 크게 데포르메가 작용되는 부분이 바로 얼굴의 크기, 그리고 이 목의 굵기, 그리고 어깨의 넓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목의 넓이를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목의 넓이를 생각했을 때, 뭔가 얼굴을 받쳐줘야 되니까 당연히 두꺼워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캐주얼 일러스트에서는 목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캐주얼 일러스트에서 목이 두꺼워 버리면은 애가 뭔가 되게 덩치 있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을 얇게 잡아주는데 그럼 목을 어느 정도로 얇게 잡아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꽤나 많이 받았었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잡기가 힘들다면은 저기 있는 요 동공 부분 있죠? 요 동공 부분에서 일자로 그었을 때보다 살짝 더 좁게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허리의 굵기인데요. 허리의 굵기 또한 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겠죠. 아니, 얇은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얇아야 되냐? 라는 질문이 꽤나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상의 가로 넓이 면 있죠. 요 넓이를 그대로 내렸을 때 어느 정도 요 부분과 거의 일치하거나 아니면은 요것보다 좀 더 좁게 그려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마른 역해를 잘 그려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주얼 일러스트를 그릴 때 총 요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그려내다 보면은 좀 더 매력적인 캐주얼 캐릭터를 그려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인체를 그리실 때 조금 더 유용한 팁 한 몇 가지 정도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 가랑이부터 무릎까지의 길이와 무릎부터 발목까지의 길이가 1대 1이 되어졌을 때 다리의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 또한 캐주얼 캐릭터를 그릴 때는 이 다리 비율이 허벅지만 길다거나 종아리만 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이 정도는 맞춰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예쁜 캐주얼 캐릭터의 다리를 그려야 하니까요. 이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두 번째로는 팔의 길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와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길이 또한 1대 1로 맞춰줘야 팔의 비율이 확실히 더 정확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테니까 꼭 한번 복습할 때 메모해 두셨다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그리는 게 역캐이다 보니까 역캐 자료밖에 없긴 하지만 남캐 같은 경우에도 역캐랑 비슷하게 도드라지는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역캐와 남캐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어깨와 골반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역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골반이 넓은 편이라면은 남캐는 어깨가 넓고 골반이 일자로 쭉 떨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업 자료로 좀 더 자세하게 남캐 버전도 함께 올려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저희는 한번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샴이었습니다.